네, 아태민 경제TV 4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네, 개인 투자자들께 최고의 리서치 센터, 네, 전략가 아태민 경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요,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 관심을 떠나서 금리는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이제 인하를 할 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개장 전부터 좀 밀려 별 힘이 없었어요. 계속 힘을 못 썼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2월의 고점을 돌파를 지금 도전하다가 살짝 주춤하면 이걸 돌파를 할지, 삐끄러질지, 당분간 며칠 내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국제금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네, 국채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 현상보다 떨어진다기보다는 여전히 불안해서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배경으로 어떻든지 간에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거는요. 주식시장에 나쁜 건 아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오펙의 감산에 따라서 유가가 한번 뛰었는데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하네요.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또 유가가 힘을 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이 여전히 1310원대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덕을 보기는 좀 힘들겠다. 그런 건 접어둬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탁금 얘기를 제가 오래간만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주식시장에 저도 그런 경험 참 처음이었는데요. 코로나 지나서, 코로나가 벌써 2019년이죠, 아마. 2020년인가요? 참 세월이 너무 가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보면, 2000, 코스피 기준으로 볼까요? 2022년 1월경 정도. 네, 이때.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요? 참 주식 하다 보면 세월 가는 줄 몰라가지고요.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네,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2년 1월경 이때가 아마 최고치였을 거예요. 예탁금이. 주식은 그 전에 8월 정도부터 고점을 치고 좀 밀렸네요. 그래서 예탁금 흐름을 보면 2022년 1월경에 한 74조까지. 그래서 예탁금이란 거는 소위 말해서 실탄입니다. 실탄. 그래서 보면 이때가 2021년 초부터 한 예탁금이 70조대로 올랐었습니다. 윤영이 2020년이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초 정도가 예탁금이 70조대. 이야, 제가 처음 봤어요. 주식 투자한다가. 보통 예탁금이 그전에는 한 20조대였는데요. 2020년 말, 2021년 초, 그때 기억나시나요? 자, 많이 해야 됐군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군요. 윤현님 말씀 들으니까 2020년, 자, 이때군요. 그렇네요. 2020년. 이때 코로나가 탕 터져가지고 그때 제가 바이러스 설명드리면서 무조건 현금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 때 또 그때 제가 참 전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이러스가 뭔지 그때 제가 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그야말로 돈장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돈을 푸니까 그 돈의 힘으로 우리 주식시장도 2030 젊은 세대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래 지금 현재는 2030 세대가 우리 주식시장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한다.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500까지 떨어졌다가 이후부터 쭉 올라서 2021년 말 초 이때 기억나시나요? 이럴 때는요 증권사에 구자 튼다고 가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진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지인 풍경이 벌어져가지고, 야, 참, 2021년, 20년 말 21년 초는 이때 애플카, 이런 거 막 LG전자, 현대차, 기아, 막 주가가 급등하고 대형주들이 카카오, 뭐 네이버 난리가 났었죠. 그게 돈의 힘입니다. 예탁금이 70조까지 들어오니까 돈의 힘으로 막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예탁금이 70조. 이후에는 예탁금이 정체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초에 70조 대 올라선 다음에 계속 그 이상은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크게 더 오르지는 못하고 그 상태를 민기적거리다가 2020년, 21년 여름 정도의 지수가 고점을 찍고 이후에 꺾이기 시작하는 예탁금이 계속 정체돼서 그게 2022년 1월 정도까지는 한 70조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 70조 유지를 하다가 이후에는 예탁금이 쭉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탁금이 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탁금이 지금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걸 제가 데일리에 썼는데요. 자, 최근에 예탁금이 2023년 1월까지만 해도 별 재미가 없다가 3월 23일부터 예탁금이 이때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증가했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아마 그 앞서서 이런 현상 확 증가했다 빠지고 이런 일들은요 이제 좀 공룡기업들이나 공모증자 같은 거 있을 때 공모증자란다 IPO가 있을 때 신규 상장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지금은 뭐 누가 신규 상장 때문에 예탁금이 느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결국 이게 에코프로의 급등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늘어서 나타나는 일이야. 어쨌거나 주식시장은 돈이 몰려들면 올라갈 수밖에. 그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그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죠. 아파트 대출을 많이 해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아파트 값의 상승분과 은행의 대출 점과분은 정확히 일치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돈 들어오면요 주가 올라가는 거죠. 그 예탁금이 이제 53조 하루에 1조 2조씩 들어오니까 이 돈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에코프로가 워낙 유례없는 급등을 보이면서 이걸 보고 2차전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영향이 지금 돈이 몰려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볼 때 앞으로 예탁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탁금 유입이 둔화되면 시장의 또 탄력이 떨어질 거고, 예탁금이 하루에 1조씩 2조씩 계속 늘어나면 주식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예탁금은 이제 유심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외국인들은요 참 왔다 갔다 합니다. 4월 들어서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 순매도하고 환율이 1300원 넘어가면 외국인이 안 사더라. 이게 지금 경험의 법칙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이 1900억이나 샀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3월 15일 이후에 제일 큰 폭 어제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스닥의 시총 1, 2, 3위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인데 전날 4월 4일날 이들을 대거 팔고 어제는 또 대거 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걸 주로 하는 게 이제 퀀터 펀드라고 해서요. 퀀터테이티브 펀드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이게 출발이 수학자들이 주식 투자에 수학적 공식을 넣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 펀드들이. 그래서 인기가 나름 인기가 있으면, 그러다가 예전에 러시아 모라토리움 때 한번 완전 박살이 한번 났었죠. 어쨌거나 그런 기계적 매매들은 이 짓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나 여러분 코스피의 그 잡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게 막 하루에 수백만 주씩 외국인 매수가 잡히는 것들이 다 퀀터 펀드인데요. 시가총액 1, 2, 3위를 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그러면 오늘 4월 6일에는
다시 외국인들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LF를 또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뭐 에코프로 샀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참 시총 1, 2, 3위를 두고 이래버리니까 아주 우리가 곤란스럽죠. 그래서 외국인의 어제 1900억 순매수는 아무 뜻도 없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태도로 봐서 오늘은 또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오늘 시장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제 흐름들을 쭉 보면 2차 전지 그래도 어제도 2차 전지였어요. 그 예탁금 요즘 들어오는 예탁금 투자자들은 2차 전지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소재라 하는 거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천연자원의 폐배터리 제한력. 여기에 초점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전혀 폐배터리 제한력과 소재 이게 핵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IRA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분리막을 먼저 수혜주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전액이 더 수혜줍니다. 분리막은 좀 가볍죠. 어쨌거나 전액 분리막 이런 게 IR 세부 지침으로 주목받는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LF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자. 테슬라가 반값 자동차 아닙니까? 이제는 정부 보조금에 기댈 게 아니라 전기차 가격 자체를 낮춰서 휘발유를 태우는 이 내연기관차를 능가하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낮추려 보니까 배터리 제일 많이 드는 게 배터리니까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낮추면서 효율을 좀 에너지 밀도를 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게 LFP 배터리하고 원통형 배터리인데 어제는 응급제 관련주 또 응급제 관련주가 뭐 투자가 급증한다 이런 뉴스도 났어요. 그래서 응급제 관련주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개별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좀 시가총액 한 3, 4천억 중에서 개성 있는 캠트로스, 에코엔드림, 덕산테크코피 어제 캠트로스와 에코엔드림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이런 흐름 정도만으로 2차 전지를 올해 내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보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 2차 전지는 특히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코스닥에 그나마 투신이 어제도 제법 샀습니다. 어제도 한 310억이나 샀는데요. 투신이 이게 종목의 영향이 큽니다. 투신이 산 종목들은 주가가 대체로 제법 오릅니다. 네, 지금 기간 중에는 유일하게 투신이 3월 22일부터 계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는데 어제 산 종목들 보니까 2차 전지, 에코프로 PM, LNF 요거는 좀 2차 전지를 샀는지 시장을 샀는지 참 이제는 헷갈리게 되네요. 캠트로스로 이제 그래서 어제 캠트로스가 많이 오르고는 2차 전지 때문에 투신이 사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제 뜬금없이 바이오하고 의료기기 쪽을 많이 샀어요. 근데 투신도 보면 이게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는데요. 소부장 바람 불면 갑자기 소부장 매수가 줄었다 확 늘었다가 그 다음에 확 사라지고 이런 경향이 좀 왕왕이 있습니다. 그건 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제 바이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그런 얘기 좀 하고 해가지고요. 바이오들은 뜬금없이 올랐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돈이 없는 기업,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피하는 게 좋다. 고금리 상황에서는요. 그다음 의료기기, 파마 리서치 같은 거 요즘 M&A 얘기가 계속 나오죠. 바이오니아는 탈모 화장품. 이쪽을 좀 샀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 하루 이틀짜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이런 거 샀는데 별로 영향가는 없었어요. 근데 종목별로는 제법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투신이 좀 많이 샀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투신도 지금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시황에 따라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적으로 어제 시장을 보면 그렇게 지수는 코스닥 지수가 어제 1.8% 올랐는데 그렇게 영향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뽀기님, 자,
그 설명 제가 어제 여러분 제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하이드로 좀 질문하시는데요. 네, 여기 제가 해놨어요. 어제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그래서 이 특별관계 해소는 말 그대로 특별관계 해소예요. 투자조합에 대표가 지금 투자조합 3개가 있는데 투자조합의 대표들이 다 예전에 리튬 플러스 직원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다 퇴사를 하니까 당연히 특별관계자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조합이 갖고 있는 주식은요, 이게 무슨 그 증권거래소의 무슨 예탁원에 보호예수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명목상만 있는 겁니다. 다 조합원들 구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조합원들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몰라요. 여기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투자조합이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상장할 때 보호예수하고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보호예수라는 거는 그 주식을 다 한 곳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중에 보면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거는 뭐 올해 말이나 되는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식 정도 있는데 주식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옛날에 남원기회 8인으로부터 인수할 때 UM조합이 267만 주를 샀어요. 리튬 플러스는 여기는 경영권 지분입니다. 여기는 뭐 리튬 플러스 가지고 있는 거고 UM조합이 별도로 샀는데 사고 나서 그 중에 일부를 팔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투자조합이 3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투자조합인데 조합은 탈퇴해도 줘야 되고 분배해도 그러면 분배는 뭐 조합원들 구자에 넣어주는 거고 탈퇴하면 조합에서 아예 나가버린 거고 다 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팔았을 거예요. 작년에 다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UM조합 남아있는 게 그 탈퇴하고 분배하는 거 팔려고 내놔라 하는 거거든요. 121만 주 있고요. 리튬 1호는 다 나눠주고 없어요. 주식도. 리튬 클럽 1호 JH조합입니다. JH조합인데요. JH입니다. 이거는. 네, 한 30만 주 남아있고 이 정도 남아있는데요. 근데 UM조합 1호도 90만 주를 지금 담보로 들어가 있어요. 디모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공시된 거 230만 주 중에 120만 주는 담보로 돼 있다. 그럼 이론적으로 106만 주가 출회될 수 있다는데 106만 주 아마 이거 다 예전에 작년에 다 팔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시장에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시간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면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주식 투자는 지식이 중요하다. 모르면 당한다. 네. 그래서 어제 시간외로 하이드로 리튬이 많이 빠졌던데요. 이건 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투자조합 이런 거 몰라가지고요. 투자조합이라는 게 말이 조합이지 그 이론적으로 뭐 묶여 있는 거지. 그냥 각자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어제 시간외로 많이 빠지고 네. 오늘 어제 5% 빠졌네요. 이런 몰라서 파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약세 출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다. 근데 또 보면요. 하이드로 리튬이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정 타이밍도 되기는 됐어요. 그래서 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조정이 온다 해도 이런 거는 좀 건강한 조정이죠. 다들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애청자님은 우리 하 대표가 이걸 명확하게 그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 대표가 이거 자료 만든다고 또 얼마나 책상에서 시간 보냈을까. 제가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빨리 해드렸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이거 조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투자조합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알았다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주식들은 이미 작년에 다 팔았고 남아있는 거는 네, 뭐 담보로 들어가 있고 결국 이런 공시를 한다는 거는 특별관계 해소라는 거는 네, 대표자 특별 말 그대로 특별관계 해소됐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려 에코프로 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에코프로가 이 급등한 이유가 처음에는 밑에서는 쇼크브링도 있었어요. 분명히 외국계 쇼크브링도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도 와 이렇게까지 오르고 또 올랐는데 아직도 싱싱하다. 이 도대체 뭘까? 네, 이럴 때는요. 저도 감각을 찾을 때는 삼성전자 이런 걸 분석해 보거든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뭐냐?
핵심이 지금 요겁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들. 그래 저는 왜 이런 고민했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1,400억이 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종종 제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 그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시장의 흐름인데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한 몸이죠. 이게 비상장사라 보니까 3월 말 돼야 재무제표가 공개가 됩니다. 해봤더니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난다고? 에코프로의 기본은 임가공입니다. 가공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탄산 리튬을 들어와서 수산을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이것도 이제 시작했는데, 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난 거 아닐까? 이게 요즘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초고순도로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는데 꼭 수산화 리튬이 꼭 초고온도 99.995%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순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격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네, 우문입니다. 우문. 순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내부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에코프로 연구실 직원은 아니지만 에코프로는 순도는 전기차 배터리급까지는 안 되는데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순도가 높은 거와 섞어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리튬 화물로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한데 또 하나는요. 이게 거의 대부분을 에코프로 BM에 보내니까 BM이 얘한테 용돈을 아버지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는 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이익 관리를 해준다고 막 비싸게 사줄 수도 있고 싸게 사줄 수도 있고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좀 이익을 좀 많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숫자가 1428억이 시장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초고순도 배터리용 초고순도 같으면 13,000톤이면 벌써 조 단위로 1조 이상 가야죠. 매출이. 어쨌거나 그걸 떠나서라도 매출이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흑자전을 했는데 아주 크게 났다. 이러면서 이게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에코프로가 지금 비싸다고 말할 건 힘들겠다. 왜? 에코프로 BM이라는 아주 똘똘한 자식이 하나, 이건 상장사입니다. 상장사라서 조금 이제 독립을 했죠.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한 발 건너 있는데 아직도 내 집에 있는 자식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건 지금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얘가 지금 크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전구체도 괜찮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첫째 자식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둘째 자식도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가 지금 13조, 에코프로 BM이 23조, 에코프로가 비싸다. 이렇게 할 논리적 근거는 없죠.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시장이 소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소재.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란 이 소재. 저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셀 위주의 기형적 구조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LMF가 얼마나 기술력이 대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논리가 안 맞는 게 우리나라 양극 활물질, 양극재를 하시죠. 양극재의 70%가 금속 가격입니다. 원가입니다. 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는데 70%가 배추 사고 재료 사고 이 돈입니다. 나머지 30% 가지고 애들 월급도 주고 주방장 월급도 주고 은행 이자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몇 푼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소재는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나네. 이거 뒤늦게 제가 알보말 간펑 리튬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은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소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간펑 리튬 이런 데가 얼마나 영업이익이 높을 줄 잘 몰라요. 알보말 회사도 잘 몰라요. 근데 엊그제 비로소 리튬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한 5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냥, 그, 어찌할 바는 말라.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지를 모르는 학생이 참고서 여러 개 넣고 이것저것 뺏긴 수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통해서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소재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조금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과 urban 리튬이 올라간다. 저는 그런 해석을 좀 하게 됩니다.